겨울철 식물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추위나 동파가 아니라 가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사방에 눈이 쌓여 있고 습도가 높은데 물이 충분할 것만 같잖아요. 오늘은 정원 관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겨울철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아끼는 측백나무, 사과나무, 장미 등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겨울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참, 댓글로 여러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정원에 물을 주시는지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중 직관적인 식물 구조자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추위가 시작되면 식물이 곰처럼 완전히 깊은 동면에 빠져서 봄이 올 때까지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생명 활동이 느려지는 건 맞지만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상록수, 침엽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들의 잎이, 즉 침엽은 수분을 계속 증발시키는데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욱 심합니다. 이 과정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 겨울의 가장 큰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식물은 대기로 수분을 계속 내보내지만 얼어붙은 땅에서는 새로운 물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뿌리는 단순히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생리적 가뭄, 샹리드 잠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막에서 마라톤을 뛰는데 물 공급이 차단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땅이 얼음에 갇힌 햇살 좋은 2월의 측백나무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식물들이 이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토양에 충분한 물의 비축분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오해를 풀어봅시다. 바로 겨울철에는 식물이 잠을 자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식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생명 활동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뿌리 시스템은 차가운 토양에서도 온도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느리게나마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모하는 것은 바로 지상부입니다. 바람과 햇볕은 마치 헤어드라이어처럼 작용하며 가지, 나무 껍질, 그리고 침엽수를 건조시킵니다. 만약 식물 조직 내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는 탈수되어 죽게 됩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누렇게 변색된 침엽수 잎과 마른 가지, 그리고 갈라진 나무 껍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장군, 즉 추위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이것은 겨울철 건조로 인한 탈수 피해의 결과입니다. 특히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어린 식물과 잎을 떨구지 않고 1년 내내 수분을 증발시키는 상록수들이 더욱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식물은 언제나 물을 마십니다. 다만 겨울에는 그 과정이 크게 느려지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생리적 가뭄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철 물주기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지금은 2월, 햇살은 무척 강렬합니다. 기온은 영하 10도, 심지어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지와 땅에 쌓인 눈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 영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때 측백나무나 소나무의 잎, 바늘잎이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잎이 뜨거워지면 바늘잎 표면에 있는 미세한 구멍, 즉 기공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기공을 통해 수분이 활발하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열을 막기 위한 식물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식물은 물을 내보내면서 뿌리에게 새물을 공급해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뿌리는 미안해, 땅이 전부 얼었어. 물이 얼음 형태라서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 라고 응답합니다. 물의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지독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식물은 내부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가을부터 축적해온 자체 내부 수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만약 이 비축량이 적었다면 봄이 될 때쯤 식물은 완전히 탈수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리적 가뭄입니다. 주변에 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협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합니다. 바로 월동 대비 깊은 물주기입니다. 이는 때때로 늦가을 관수 또는 동면 전 물주기라고도 불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정원에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충분한 관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목의 주된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깊이, 이상적으로는 1m에서 1.5m 깊이까지 토양의 물을 최대한 깊숙이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 내내 서서히 사용될 전략적인 수분 비축량이 생기게 됩니다. 토양의 표면이 얼어붙더라도 뿌리는 얼지 않은 더 깊은 층에서 여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장거리 운전 전에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월동 대비 깊은 물주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나무들이 혹독한 겨울을 성공적으로 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가을 정원 관리 절차 중 하나입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월동 준비를 위한 깊은 물주기 관수를 언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일찍 가령 9월의 따뜻한 날씨에 물을 주면 2차 성장, 즉 늦자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봄이 왔다고 착각하여 어린 잎이나 새순을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미성숙하게 자란 새순들은 첫 서리에 틀림없이 얼어 죽게 되고 결국 식물의 힘만 빼앗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땅이 이미 얼기 시작한 후에 물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표면에 얼음막을 형성해버리죠. 심지어 이 얼음이 뿌리목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동 관수를 위한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늦가을, 낙엽이 완전히 진 후입니다. 이때 일평균 기온이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시기가 좋습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 10월 말이나 11월이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나무에서 잎이 모두 떨어졌는지, 그리고 활발했던 수액 이동이 멈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이미 휴명이에 접어들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물을 준다 해도 원치 않는 성장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 물은 과연 얼마나 줘야 할까요? 여기서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조금씩 10번 주는 것보다 한 번 줄 때 흠뻑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겉을게만 살짝 물을 주는 표면 관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흡수근이 거의 없는 흙의 표면 5에서 10cm만 적실 뿐이죠. 우리의 목표는 물이 뿌리가 자라는 층 전체를 충분히 적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평균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성목, 즉 다 자란 과일나무의 경우 나무 둘레 1제곱미터당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무나 묘목은 약 30리터에서 50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모크베리나 구주베리 같은 베리류 관목, 그리고 장미나 수국 같은 관상용 관목에는 한 그루당 25리터에서 40리터면 충분합니다. 다년생 꽃들은 한 포기당 약 5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은 여러분 토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모래 토양은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점토질 토양은 물이 덜 필요하지만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 필수 관수가 꼭 필요한 주요 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에서 단연 1순위는 바로 침엽수입니다. 측백나무, 향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주목, 편백나무 등 모든 종류가 해당됩니다. 왜 침엽수일까요? 화렵수와는 달리 침엽수는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바늘잎은 1년 내내 숨쉬며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큰 측백나무나 가문비나무의 증발 면적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죠. 따라서 침엽수가 겨울철 건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만약 가을부터 충분한 수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봄이 되었을 때 잎이 노랗게 뜨거나 갈변하며 우수수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침엽수나 최근에 심은 나무들이 위험합니다. 또한 상록 화렵수 전체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철쭉 혹은 로도덴드론, 회양목, 매자나무 같은 식물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을철에 충분한 물주기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봄철 침엽수들이 왜 타들어가는지 하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면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겨울을 잘 견뎌낸 측백나무나 향나무 주니퍼가 3월이나 4월쯤 갑자기 노랗게 변하거나 말라버리는 모습이죠. 강렬한 봄 햇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겨울 가뭄, 동절기 건조에 있습니다. 이 봄철 마름 현상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말이나 3월이 되면 햇볕이 상당히 따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침엽수의 짙은 색깔은 태양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로 인해 식물은 잠에서 깨어나 광합성 과정을 시작하며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는 아직 꽁꽁 언 땅 속에 갇혀 있어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발생했던 불균형이 훨씬 더 심각하고 급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까지 소모하면서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타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차광막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수분 증발의 강도를 낮춰줄 뿐입니다. 만약 가을에 충분히 물을 저장하는 물주기, 관수를 제대로 해줬다면 깊은 토양층에 뿌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이 남아있게 되어 식물이 수분 손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봄철에 잎이 타는 현상은 순수한 햇볕 화상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수 피해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일나무는 어떨까요? 사과, 배, 체리, 자두 같은 과일나무들도 물을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줘야 합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더라도 수분 증발은 여전히 나무 껍질과 가지를 통해 계속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무가 동명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생화학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수분을 머금은 흙은 열전도율이 더 좋습니다. 이는 깊은 땅 속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해서 흙이 심하게 얼어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강한 냉해로부터 뿌리를 보호할 수 있죠. 특히 올해나 작년에 심은 어린 과일나무에게는 겨울 직전 물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뿌리 시스템이 얕고 표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성목의 경우 물주기는 다음에 수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나무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면 봄의 꽃눈 형성, 개화, 결실을 맺을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가을에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은 나무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 수확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어린 묘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뿌리가 깊이 내린 성숙한 나무보다 묘목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묘목의 뿌리 시스템, 즉 근계 GNC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묘목을 구입할 때 그 뿌리는 종종 잘려 있거나 좁은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습니다. 노지에 심은 후에는 이 식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새롭고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재 후 처음 1-2년 동안 묘목의 뿌리는 매우 얕고 조밀하게 지표면 가까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표토층이 가장 먼저 얼어붙고 가장 늦게 녹는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묘목은 겨울 내내 수분 공급원으로부터 단절된 채 위험 지역에 놓이게 됩니다. 가을에 충분하고 풍부하게 물을 주는 월동전 관수는 뿌리 주변에 일종의 물보호막 코쿤을 형성합니다. 이 물보호막은 식물의 수분을 공급하고 얼어 죽는 동해, 동하이로부터 묘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을 물주기가 없다면 특히 침엽수와 같은 묘목이 성공적으로 겨울을 날 확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물이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넉넉하게 넘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와 수국, 스피어, 라일락 같은 다른 관상용 관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월동전 물주기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성공적인 월동을 위한 수분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미의 경우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장미 줄기는 월동 준비를 위해 덮개를 씌워 놓았더라도 계속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을이 건조했다면 장미는 약해진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되고 결국 봄에 검게 변하고 말라버린 줄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은 줄기의 목질부가 잘 성숙하게 하고 충분히 물을 머금어 추위에 더 잘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는 수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미 꽃눈이 맺혀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나는 대형 수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꽃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식물 조직 내에 안정적인 수분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장미와 수국을 월동을 위해 덮어주기 전에 사전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는 단순히 겨울을 나는 것을 넘어 튼튼하게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풍성하게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년생 화초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플록스, 호스타, 작약, 아스틸베 같은 식물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물이 필요할까요? 네, 나무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이들의 뿌리줄기나 국은 역시 휴명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건조한 상태로 언 땅은 축축한 땅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마른 흙에는 공기 주머니가 생겨 더 깊숙이 얼어붙게 되며 이 때문에 뿌리줄기가 단순히 말라버리거나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촉촉한 흙은 더 천천히 그리고 덜 깊이 얼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뿌리에게 더 안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을이 건조했다면 반드시 화단에 물을 흠뻑 주세요. 이렇게 하면 뿌리 줄기가 생기를 잃지 않고 활력 있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나누거나 이식한 식물에게는
물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은 추위가 오기 전에 새 장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분이 필요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는 물주기가 여러분이 아끼는 다년생 식물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물주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혹한기 관수, 즉 얼어붙은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땅이 이미 얼어 있거나 기온이 영하로 지속될 때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식물에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얼어붙은 땅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면에서 얼어붙어 줄기나 뿌리목 주변에 딱딱한 얼음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얼음은 첫째, 뿌리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뿌리가 썩는 피해, 질식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기 밑동에 형성된 얼음 렌즈는 심각한 동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햇볕이 드는 날, 얼음은 돋보기처럼 햇빛을 집중시켜 숲이 나무 껍질을 급격히 가열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급격한 냉각이 일어나 수피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는 곧 각종 감염병의 경로가 됩니다. 동결된 상태에서의 물주기는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만 줄 뿐입니다. 모든 월동 전 관수, 물주기의 핵심 개념은 혹한이 닥치기 전에 토양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이제 와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을철 물주기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물의 온도입니다.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바깥 기온이 이미 쌀쌀해졌을 때 따뜻한 물을 주면 식물에게는 잠에서 깨어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가을을 봄으로 착각하고 싹을 틔우려 할 수 있는데 겨울을 앞두고 성장을 시도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월동 준비를 위한 깊은 물주기에는 지하수나 우물 혹은 수도가에서 바로 받은 일반적인 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물의 온도는 보통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온도는 아직 얼지 않은 토양에 충분히 흡수되기에 적당하며 동시에 식물의 성장을 유도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재우는 것이지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뿌리에게 따뜻한 목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긴 겨울잠을 앞두고는 차갑고 상쾌한 샤워만이 필요합니다. 물 주는 방법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냥 나무 밑동에 물 한 바가지를 쏟아붓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물이 표면으로 흘러넘치거나 흙의 한쪽 틈새로만 너무 빨리 스며들어 뿌리 전체를 적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물을 주려면 천천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나무나 관목의 수간 가지 끝, 둘레, 작은 원형 도랑이나 여러 개의 물바디 구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조금씩 나누어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주변 전체에 물이 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흙이 단단하거나 진흙질, 점토질이라면 물을 조금씩 끊어서 주세요. 두세 양동이를 붓고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부어주는 식입니다. 큰 나무의 경우 뿌리 주변에 호스를 놓고 약한 수압으로 한두 시간 동안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흙이 최소 51mm 7-90m 깊이까지 충분히 젖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예용 토양 드릴, 오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작은 구덩이를 파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유난히 따뜻하고 자주 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겨울에 식물에 추가로 물을 줘야 할까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땅이 녹는 해빙기에는 추가적인 수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침엽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을 준 직후에 갑자기 강한 한파가 닥칠 수 있고 젖은 흙이 통째로 얼음 덩어리가 되어 뿌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겨울철 해빙기에 물을 주는 것은 땅이 깊게 얼지 않는 온화한 겨울에 남부 지역에서만 정당화됩니다. 또는 가을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서 애초에 충분한 물주기, 즉 가을철 심층 관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럴 때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긴 해빙기가 찾아온다면 가장 취약한 식물, 특히 침엽수에는 조심스럽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은 매우 적당량만 주어야 하며 곧바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겨울철 노지 월동 컨테이너 식물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국, 측백나무, 장미, 화분에 심은 다년생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컨테이너 속 흙은 그 부피가 제한적이어서 노지의 흙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얼어버립니다. 결국 뿌리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화분 속 흙은 노지의 흙보다 훨씬 빨리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물들에게는 물을 충분히 주는 가습 관수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가을철 서리가 내리기 전에 화분의 흙덩이 전체가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흠뻑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컨테이너를 보온해야 합니다. 흙이 얼고 마르는 것을 늦추기 위해 겉을 삼배나 부직포로 감싸거나 큰 상자 안에 넣고 빈 공간을 마른 낙엽이나 톱밥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겨울 동안 날이 풀리는 해빙기가 온다면 컨테이너 식물들은 수분 비축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겨울 내내 우리의 꾸준하고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입니다. 충분히 물을 주어 땅에 수분을 채워줬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소중한 물을 최대한 오랫동안 흙 속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물을 주고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는 나무 주변에 두꺼운 유기물층으로 멀칭을 해주세요. 멀칭 재료는 피트모스, 퇴비, 부엽토, 잘게 썬 나무 껍질, 마른 낙엽 또는 소립 등이 좋습니다. 멀칭층의 두께는 최소 5cm에서 10c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멀칭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멀칭은 마치 이불처럼 흙 표면에서의 수분 증발 속도를 늦춰줍니다. 둘째, 땅의 표면층이 급격히 얼어붙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토양의 통기성과 폭신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넷째, 유기물 멀칭은 봄이 되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흙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가을철 물주기 후 멀칭 작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복합적인 관리 방법이며 식물이 겨울을 더욱 쉽게 날 수 있도록 크게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휴면에 들어가는 겨울철에 식물이 탈수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가지 징후는 있습니다. 침엽수의 경우 잎이 소립이 푸석푸석해지고 광택을 잃으며 회색빛이나 청동색을 띠게 됩니다. 장아지들은 탄력을 잃고 축 처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한겨울, 특히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분 날들 이후에 발견한다면 이는 식물이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낙엽이 지는 화렵수나 관목류에서는 어린 가지의 껍질이 쭈글쭈글하게 말라버리는 것이 탈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겨울에 이미 발생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하면 나무 주변 뿌리 부분에 눈을 많이 쌓아주는 것입니다. 녹는 눈이 점차적으로 토양에 수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또한 특히 침엽수의 경우 부직포나 특수 그늘막을 이용해 남쪽 방향을 가려서 식물을 그늘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가을철에 충분히 물을 준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식물이 겨울에 버티고 봄까지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 나기 전 물주기, 물 보충 관수의 중요성을 몰라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봄이 왔는데 눈이 녹고 보니 키우던 측백나무는 누렇게 변해 있고 장미는 말라서 축 늘어져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바로 전지가위부터 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를 입은 식물들에게 급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땅이 삼날 깊이만큼이라도 녹는 즉시 따뜻한 물로 아주 충분히 관수해 주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은 뿌리가 더 빨리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도록 촉진합니다. 이때 토양 전체를 정말 흠뻑 적셔 주셔야 합니다. 그 후 에핀이나 지르콘과 같은 생장 촉진제를 잎이나 줄기에 분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제는 식물이 겨울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른 것처럼 보이는 가지라고 해서 바로 잘라내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5월에서 6월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봄철 수분을 공급받은 식물은 다시 힘을 내서 언뜻 보기에 완전히 말라버린 가지에서도 새 순을 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봄 초기에 최대한의 관리와 충분한 관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겨울철 물주기를 위해 빠뜨리는 것 없이 짧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시기 결정. 늦가을, 낙엽이 모두 떨어진 후 기온이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일 때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 주요 대상 확인. 모든 침엽수와 상록수, 그리고 어린 묘목이 최우선 대상입니다. 유실수와 장미, 기타 관목들도 잊지 말고 포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수량 계산. 식물의 크기와 나이를 기준으로 물이 흙 깊숙이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게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올바른 기술 선택. 미리 준비한 물바디 구덩이나 도랑의 물을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이때 반드시 찬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피하기. 절대 얼어붙은 땅 위나 한겨울 추위 속에서는 물을 주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마무리 작업. 물을 준 후에는 줄기 주변, 즉 뿌리 부분을 두꺼운 유기물층으로 멀칭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간단한 단계들을 따르면 여러분의 정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평생 식물이 얼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사실은 한겨울에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니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겨울 정원 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단순한 가을 물주기가 저희 소장품 중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가을철 충분한 관수는 사치나 취향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원 작물, 특히 침엽수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주기가 바로 가장 어려운 시기, 즉 햇볕과 바람이 잎을 말리는데 뿌리는 얼음 속에 갇혀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생리적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 수분 비축을 만들어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얻으셨다면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정원 관리 꿀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올겨울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가장 걱정되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